창업지원금은 초기 창업자에게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창업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최재인 팀장. 정현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기대되시죠?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초기 창업자 분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신청해서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있을 때 가져가야 되고요.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도 오늘의 이야기가 무척 기대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주머니가 가벼운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특히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창업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저희도 많은 창업자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도와드린 창업 지원 사례를 살펴볼까요? 청년 창업자금,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일반 창업자금,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맞아요. 먼저 청년 창업자금 덕분에 많은 분들이 첫걸음을 떼셨죠.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억 원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청년 창업자금, 두 번째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사례, 세 번째로는 일반 창업자금입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이렇습니다. 창업지원금은 초기 창업자에게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창업지원금이 그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창업지원금이 중요한 이유는 자금이 부족한 초기 창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예상치도 못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창업지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자금 확보가 어렵다면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창업자의 신용이나 사업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자금은 상환의 의무가 없거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창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원리는 정부가 새로운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금이나 신용보증기금처럼 자금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했던 청년 창업자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자금을 통해 그 초기 설비 투자와 인건비를 충당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반 창업자금을 활용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 덕분에 그 창업자는 큰 부담 없이 초기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죠. 그럼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서 먼저 청년 창업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청년 창업자금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책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창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이만한 보물이 없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이 자금은 상환의 의무도 없어서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 자금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게 무상 지원 사업이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저금리 대출 파트입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 자금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만 39세 미만 창업한 지 업력이 3년 미만이면 가능하고요. 신청 대상의 업종이 맞는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창업자금의 특징은 비대면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융자, 사업계획서, 실태조사, PPT 제출, 발표, 리허설, 질의응답, 약정서 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 자금은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잘 어필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나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R&D 비즈 파트너에서 진행한 사례로만 100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한 사례? 이런 게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건설업인데 10억 원이나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와우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분은 사업 성장 가능성을 잘 어필해서 큰 자금을 확보하신 건가요? 이분이 사실 건설업계통으로 15년 이상 있었어요. 근데 그 비결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섭하죠.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매출이 너무 좋았어요. 150억 정도, 신용이 정말 깨끗했어요. 재무제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매출이 약간 하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어드바이스를 드려서 10억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 중 하나가 제조 관련된 개발 제품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이게 꿀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란 재무 상황이라든지 거래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어필해야 되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획과 전략을 잘 짠다면 10억 원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창업자금을 통한 지원 사례인데요. 이 자금은 특정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창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인데요. 상대적으로 신청이 간단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자금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자금은 신청도 쉽고 쓰임새도 넓어서 창업자들에게는 진정한 효자입니다. 특히 중기청에서 자영업 및 일반 중소기업 모두 지원하는데요.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금은 창업 초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금이다. 운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도움을 드린 많은 창업자들이 이 자금을 통해 사업을 무난하게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참,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이 있다고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런 지원금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블로그나 컨설팅 업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정보를 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업지원금은 K-스타트업이라는 창업지원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보세요. 맞아요.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언급한 사이트들은 아래 링크로 남겨둘 테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복잡한 신청 절차 그리고 프로세스가 딥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료 상담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밑에 댓글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그런데 창업지원금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면 창의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창업 지원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자립적인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해야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창업지원금을 활용하되 동시에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투자나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자체 매출을 통해 자금 수단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맞아요. 창업지원금은 초기에 중요한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원금 활용과 동시에 자립적인 사업 운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1년이 넘어간 기업은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입니다. 이 점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업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시거나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